생리학교실 장성호입니다. 어, 먼저 리서치 오브 더 먼스에 선정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저희 선정의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연구한 내용은 소위 말하는 조직 투명화 기술이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그 조직이나 우리가 여러분들 뭐 신체에서 떼어낸 조직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다, 투명하다는 물리학적으로 볼 때 이게 빛이 통과를 할 수 있느냐 혹은 통과할 수 없느냐에 달린 거죠. 그래서 빛이 통과를 하면 우리가 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빛이 통과하지 못하면 투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빛이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두 개의 예를 들어 매질, 여러분들 공기나 이렇게 물 같은 데다 젓가락을 두면 젓가락이 휘어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공기랑 물 속의 매질의 굴절률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거든요. 공기는 한 1 정도 되는 굴절률을 갖고 있고 물은 1.3 정도 되는 굴절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다가 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뭐 젓가락이 휘는 현상으로 보이게 되죠. 만약에 어떠한 매질 안에 다양한 그 굴절률을 가진 그 것들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빛이 들어가다가 다양한 각도로 휘게 될 거고요. 그 휜 각도의 빛들이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 막 스캐터링이 일어나면서 들어간 빛은 그 매질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요. 우리 눈에는 그게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대부분 생체 조직이 불투명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 안에 다양한 굴절을 가진 조직들이 그 물질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물질의 대표적인 것이 지질, 리피드라는 거고요. 혹은 단백질, 프로테인들이 우리 그 생체 조직 내에는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들어간 빛이 이러한 지질이나 단백질을 만나게 되면서 다양하게 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스캐터링이 일어나면서 들어간 빛은 그 조직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조직 자체는 우리 눈에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조직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중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두 물질의 굴절률을 맞춰주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굴절률의 차이를 보이는 물질들을 빼주면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리피드고요. 그러니까 생체 조직 내에 굴절률의 차이를 일으키는 가장 주된 물질이 리피드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리피드를 빼주게 되면 상당히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 리피드를 빼내는 기술들이 최근까지 개발이 됐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세수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제를 쓰잖아요. 세제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리피드를 녹여내는 물질들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디터전트라고 부르는 것들. 그래서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그 디터전트가 소디움 도데실 설페이트라고 하는 SDS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 디터전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디터전트를 써서 조직에 처리를 하고 나면 리피드들이 빠져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조직이 상당히 투명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SDS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되게 많이 뭉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피드들이 뭉친 것. 만약 여러분들이 세수를 하고 나면 그 물이 뿌옇게 보이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그 지질들을 이 디터전트들이 이렇게 감싸게 돼가지고 동그란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그걸 갖다 마이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마이셀 같이 지질을 그 안에 가둬놓고 디터전트 이렇게 동그랗게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형성되는 동그란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SDS, 소디움 도데실 설페이트라고 하는 강력한 디터전트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하나의 마이셀을 만들기 위해서 약 한 100개 정도의 그 분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 마이셀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마이셀 자체도 아주 큰 형태를 띠게 되죠.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조직 내에서 그렇게 커다란 마이셀들이 움직이고 걔네들이 리피드를 빼내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SDS가 상당히 좋은 디터전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빼내는 그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요가 된 그 리피드를 녹이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이 SDS를 조직 내에서 빼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SDS를 사용했던 기존의 방법들은 뭐 한
하루에서 보통 길게는 일주일 동안 그 SDS에 처리를 한 후에 조직을 그 리피드를 빼내고 그 안에 있는 그 조직을 좀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연구용으로는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그 3차원의 그 조직 투명화 기술이 임상이나 여러분들 뭐 수술장에서 떼어낸 조직들에 어떠한 병변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3D 구조로 3차원 구조로 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그 투명화하고 그 안에 어떠한 병변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그 조직을 투명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번 논문에서 밝힌 그 상당히 빠르게 그 조직 투명화하는 기술은 기존의 SDS로 이용했던 소디움 도테실 설페이트를 이용했던 기술보다 약 100배 정도 빠른 새로운 조직 투명화 기술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SDS보다 좀 작은 마이셀을 만드는 그 물질이 있고 상당히 좋은 디터전트고, 그렇게 되면은 조그맣게 마이셀을 만들고 그 안에 리피드, 주질들을 가둬서 상당히 빠르게 조직을 그 투명화시키면서 빠져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물질들을 이제 찾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봤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찾아낸 물질이 소디움 콜레이트라는 겁니다. 소디움 콜레이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이올엑시드죠. 우리가 바이올엑시드의 일종인데 그 소디움 콜레이트라는 물질이 상당히 작은 마이셀을 만들고 하지만 또 상당히 좋은 그 디터전트입니다. 마이셀의 크기로만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SDS가 한 100개 정도 모여야 하나의 마이셀을 만드는 커다란 물질인데 반해서 그 소디움 콜레이트라는 이 물질은 한 10개 정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크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좋게 지질을 뽑아내는 성질을 갖고 있는 디터전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디움 콜레이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조직 투명화하는 기법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놀랍게도 SDS에 비해서 약 100배 정도 빠르게 조직을 투명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통 SDS를 사용했을 때 보통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조그만 조직, 띄어낸 한 1mm에서 1cm 정도 되는 조직을 투명하는데 한 이틀에서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이 소디움 콜레이트, 저희가 이름은 스카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소디움 콜레이티드 어시스티드 그 리피드 리무벌이라는 그 앞자를 따서 스카프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스카프라는 기술은 한 10분에서 한 30분이면은 보통 SDS가 한 이틀에서 일주일 걸리던 그런 똑같은 종류의 조직 투명화를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그 조직 투명화를 이룰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을 이제 기본 그 실험 동물에서 얻어진 조직에만 이용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후 그 인간 조직에서 얻어낸 그 브레인 조직이나 그 뇌 조직이나 아니면 폐 조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울대 병원 그에서 얻어서 이런 것들도 과연 클리어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투명화 가능한가를 다 증명을 했고요. 이러한 그 인간에서 유래된 조직도 아주 빠르게 투명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술이 뭐 단순하게 기존에 있던 그 조직을 투명화한다는 그것을 넘어서요. 저희가 최근에 이 기술을 최근에 그 분당병원의 전진행 교수님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폐암 조직에서 얻어진 그 샘플을 가지고 이거를 기존에는 다 그 얇은 그 단편을 쳤잖아요. 그 단편을 만들어 가지고 슬라이드를 뭐 작게는 100개, 뭐 1000개 정도 되는 슬라이드를 다 만들어 가지고 걔네들 사이에서 어떤 병변이 있는지 이제 병리학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셨었는데, 가끔은 그걸 전체가 다 볼 수 없으니까 그중에 몇 개만 추려서 보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떠한 병변이 발생하는지를 놓치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진행 교수님의 생각은 이거를 저희가 만들어낸 조직 투명화 기술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을 염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항체를 갖고 염색을 하게 되면 그 자르지 않은 그 전체 그 조직에서 3차원 그 자체 내에서 그 병변이 어떻게 위치를 하고 있고 어떠한 형태로 퍼져나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그 폐암 조직에서 이 저희가 개발했던 소디움 콜레이트를 이용한 스카프라는 조직 투명화 기술과 조직 면역 염색 기술을 이용을 해서 폐암 조직의 그러한 그 병변 현상을 지금 관찰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비인후과의 선생님들과 저희가 그 협력 연구를 통해서 그 코클리아 그 귀 안에 있는 코클리아 안에서 어떠한 조직의 그 기존에는 그걸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 전체 3차원 조직 내에서 어떻게 그 기형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 기술을 또 그 임상 선생님들과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게 그 신장내과의 김동기 교수님하고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게 그 키드니 조직에서 그 여러 가지 작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구조 내에 어떻게 그 키드니 병변이 일어났을 때 그 키드니의 구조가 변하는가를 갖다가 기존에 있던 그 아주 얇은 조직을 떼는 것이 아니라 키드니 전체로 다 3차원적 조직을 이미징을 해서 그 조직 차이들, 조직 사이에, 병변의 조직 사이에 어떠한 구조적 차이가 있는지를 3차원 그 조직 투명화 기술을 이용하고 면역 염색 기술을 이용한 그 방법을 통해서 그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개발한 이 소디움 콜레이트를 이용한 이 스카프라는 기술은 이 나노사이언스의 최고 잡지 중에 하나인 그 스몰 메서드라는 곳에 게재가 되었고요. 감사하게도 여기서 이제 커버 페이지로 장식이 돼서 그 지난달에 그 전체 그 논문의 커버 페이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조직 투명화 기술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그 실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하게 연구 측면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임상적인 조직 응용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이제 다가오게 될 디지털 패솔로지 쪽에 또 훨씬 더 이 기술이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